안녕하세요. 스카이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성질 중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압력이랑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법칙,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체의 압력부터 먼저 볼게요. 기체의 압력. 그러면 압력이 뭔지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 그래. 누르는 힘인데 어떤 누르는 힘? 일정한 넓이에서 받는 힘의 크기야. 그래서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 그래서 일정한 넓이 특정 면적에 작용하는 받는 힘의 크기,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은 P로 나타내거든. 압력은 P로 나타내. 그래서 압력은 P로 나타내고요. 일정한 넓이니까 면적분의, 압력 P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 F로 나타냅니다. 얘가 면적이고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됩니다. 면적분의 힘의 크기다. 자, 일단 기본적인 압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압력의 크기를 비교하면 압력의 크기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면적이 클수록 압력은 작아지겠지. 그리고요, 면적이 일정할 때 힘의 크기가 클수록 압력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보통 그림들은 이런 것들 나오죠. 이렇게 스펀지에다가 물을 담은 삼각 플라스크를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둔단 말이야. 물을 담아. 그래서 얘는 물을 반 정도 담았대. 반 정도 담은 삼각 플라스크라. 그리고요, 물을 담은 삼각 플라스크인데 이번에는 얘가 물이 가득 담겨 있어. 그리고요, 얘를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가득 담아서 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두 개 비교하는 압력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면적이 일정하대. 면적이 일정할 때 물의 양, 힘의 크기가 작은 거, 힘의 크기가 큰 거죠. 그리고 요렇게 비교하는 것은 요렇게 두 개 비교하는 것은 뭐다? 물의 양은 같은데 뭐 면적이 다른 거지. 그래서 들어가는 깊이 보면은요, 얘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 요 정도. 그래서 요만큼 들어갈 거고요. 얘는 무게가 더 크대. 힘이 더 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압력이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압력이 크니까. 면적이 좁아서 압력이 더 커졌다. 그래서 압력을 비교하면은요,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가 압력이 더 크고요. 왜?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크지. 물의 양은 같아. 힘의 크기가 같지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더 크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압력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기체의 압력인데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체의 압력이라고 해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기체가 누르는 힘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증발과 확산 현상을 배웠죠. 그래서 끊임없이 운동해. 운동하면서 벽에다가 빵빵빵 충돌을 한대, 이 기체들이. 그래서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지. 운동을 한단 말이야. 운동을 하다가 어디에 용기 벽에 뭐 할 때
충돌을 한단 말이야. 충돌. 이때 이 충돌하는 것이 충돌하는 횟수를 따지는 거지. 충돌할 때 이 충돌이 뭐다? 기압이다. 이 충돌하는 것을 기압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압이라고 하는 기체의 압력은 일단 첫 번째,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 그치? 이 위치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장소랑 시간은 같아야 돼. 이때 뭐다? 작용하는 기압은 내 주변의 모든 방향에서, 위, 아래, 옆 모든 방향에서 기체의 양이 같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충돌하는 횟수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크기로 작용하는데 얘 뭐 충돌하는 것이 기압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충돌 횟수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에 의해서? 충돌 횟수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기압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압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야. 그러면 충돌 횟수가 많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압이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려면은 기체 입자 개수가 기압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용기의 부피도 충돌 횟수에 영향을 줄 거야. 그리고 온도도 충돌 횟수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충돌 횟수가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질 거야.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더 많이 부딪히겠지. 부피가 작아야지 더 많이 부딪힐 거야.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 속도, 기체 입자의 운동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돼요. 그래서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기압이 높다. 충돌을 많이 한다.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충돌이 많다. 기압이 높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많다. 기압이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압, 압력이 커지는 조건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단 말이야.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봐야 돼.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랑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 기체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압력은 누르는 힘이야. 그러면 기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고 했고요. 빈 공간이 존재할 때 얘가 누르는 힘, 압력이 커지면 빈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정리부터 하면은요. 얘가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누르는 힘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기체 입자 사이에 간격이 줄어드는 거야. 그치? 기체 입자 사이 거리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더라 라는 거. 그러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정리를 하자면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요. 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증가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어. 당연히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니까 어떤 용기에 추를 두 개를 딱 올려놨대. 추를 두 개를 딱 올려놨어. 그랬더니 기체들을 봤더니 기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기체가 막 움직여.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일 거고요. 뭐 이쪽 방향으로도 움직일 거고요. 이렇게도 움직일 거고요. 뭐 이렇게도 움직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움직일 겁니다. 뭐 이렇게 움직여. 뒤에 꼬리의 길이는 입자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빠르기.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부딪히겠지. 부딪혀요. 얘가 기본인데요. 여기에서 뭘 해줄 거냐면 압력을 감소시킬 거야. 추를 없애버릴 거야. 하나 뺄 거야, 추를. 자, 그럼 압력을 감소시키면 얘가 이런 형태의 용기에 얘 압력을 감소시키면 누르는 힘이 작아질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적게 눌리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추가 하나만 딱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그러면 입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아. 간격이 좀 멀어졌단 말이야. 압력이 작으니까. 근데 얘네들 속도는 어때? 똑같아. 그래서 꼬랑지 길이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그릴게요. 똑같습니다. 속도가 똑같은데 얘가 늘어났으니까 충돌의 수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는 거다. 압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충돌의 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가 증가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반대로 압력이 커졌단 말이야. 압력이 증가될 때. 압력이 증가되면은요, 더 강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뭐 여기에 추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하자. 자, 4개를 올렸단 말이야. 이렇게 4개 올리니까 어떻게 돼?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은 꼬랑지 길이는 똑같을 거야. 꼬랑지 길이는 똑같은데 어떻게 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줄어들더라. 부피가 줄어드니까 충돌 횟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그래서 충돌 횟수가 늘어나니까 내부 압력도 늘어나더라.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충돌 횟수가 줄어들어서 내부 압력이, 기체의 압력이 감소하는 거고요. 압력이 증가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안쪽의 압력도 커지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와 입자의 운동 받습니다. 입자의 운동 속도는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압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법칙 하나를 알아냅니다. 누가? 보일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어내죠. 뭐와 뭐 사이의 관계?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인데요. 기준이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도 일정해야 되냐면 기체의 입자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야,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일단 온도가 일정할 때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두자.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겠죠. 일정량의 기체 부피. 그러니까 V라고 둘 거고요. 온도는 T야. 온도는 T, 절대 온도 T라고 두는데 V라고 둘 거고요. 이때 압력 P.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P는 부피하고 반비례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넘길 거야. V를 넘기면 이 식이 어떻게 돼? P 곱하기 V는 얼마가 돼요? 1이 될 거잖아. 1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야. 1로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PV는 일정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 식으로 뭘 할 수 있다? 처음 압력 P1과 처음 부피 V1 한 거랑 나중에 압력이 바뀌어 P2 곱하기 V2 한 거랑 P3 곱하기 V3 한 거랑 전부 다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압력이 바뀌면 부피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P 처음 압력과 처음 부피의 곱과 나중 압력과 나중 부피의 곱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PV는 일정이라고 하는 식에서 그래프는요. 여기를 압력이라고 두고요. 여기를 부피라고 두며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했다.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뭐 여기가 4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1 나타날 거야. 그럼 반이면은 2일 때 2, 뭐 4일 때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1기압일 때 부피가 4, 2기압일 때 부피가 2, 4기압일 때 부피가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그래프. 그래서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한다라는 그래프도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일 법칙까지 알아봤고요. 보일 법칙 알아봤고요. 자, 여기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까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각자 조금씩 학교에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기압, 우리 1기압을 대기압이라고 해. 공기가 누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지표면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법칙들도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자, 보일 법칙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보일 법칙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의 기체의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볼 겁니다. 그래서 4번. 보일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높은 곳에 딱 올라간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랬더니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더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된 거다? 커진 거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가 반비례한다라는 보일 법칙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간대.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이 작아졌지. 그래서 점점 커진다. 부피가 증가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가 반비례한다. 보일 법칙 만족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자, 물속에서 잠수부가 숨을 쉬면서 뿜어나온 공기 방울이 있을 겁니다. 얘가 수면 위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크기가 커지더라. 그러면은 크기가 커진다, 맞다, 그지? 수면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수압이, 압력이 작아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공기방울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가 반비례한다라는 보일 법칙을 알 수 있는 생활 속 현상이고요. 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운동화, 에어 쿠션이 있을 때 압력을 가해주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감압용기라는 거 있어. 감압용기는 압력을 어떻게 해주는, 낮춰주는 용기를 감압용기라고 해. 감압용기에 넣으면은 과자 봉지를 넣으면 과자 봉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한대.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다? 커지는 거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생활 속 현상이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기가 먹먹해져. 이것도 보일 법칙입니다. 기가 멍멍해지는 것도 보일 법칙이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페트병에 있는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이렇게 뚜껑을 닫았어. 그러면 팽팽해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지면에 내려오면은요, 높은 곳에서 지면으로 내려왔으니까 압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페트병이 찌그러집니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일 법칙에 대한 현상이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예들 지금 정리한 것들 말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다른 교재 또는 학교 책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예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보일 법칙에 대한 생활 속 현상 예들 최소한 4개, 5개 정도 알아야지 샤를 법칙, 다음 시간에 배우는 샤를 법칙의 예랑 비교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체의 압력 했고요. 그리고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인 보일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